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그럼 이번 영상에서도 새로운 한자 시리즈들로 여러분들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할 한자는 뭐냐면요. 이 한자거든요. 이거부터 먼저 할게요, 오늘은요. 그래갖고 이 한자는 뭐냐면요. 자, 이거는 머리. 이거는 쉽게 설명할게요. 몸통. 몸통의 껍질. 이거는 발이겠죠? 그리고 이거는 꼬리. 꼬리까지. 그래가지고 하나의 거북이의 모습을 본떠서 만든 거북구자입니다. 거북구자. 거북구자의 그 등껍질이 이렇게 뭔가 균열이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터질균자라는 의미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귀가 거북구 거북 귀거든요. 그래서 거북이라는 뜻으로 쓸 땐 귀가. 그리고 무언가 균열이 일어나다라는 단어를 만들 때는 당연히 터질 균자가 되겠죠. 그래서 뭔가 터질 균자로 조금 더 많이 알려져 있는 한자입니다. 터질균 거북 귀자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고요. 자, 이 한자는 어떠한 그 오른손을 뜻하는 거거든요. 오른손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오른손을 뜻하는 오른손 우자 손이란 뜻의 한자입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에다 한획을 더 구워가지고 소의 의미를 나타내는 소 축자. 그리고 여기다 이 소를 이제 실 같은 걸로 묶어가지고 무언가를 메었다. 멜유자가 돼가지고 유대관계라는 한자어를 만들 때, 사자성어를 만들 때 사용하고요. 여기에다가 손이죠. 손에다가 막대 하나, 막대 하나에 있는 불, 불에 있는 화로 안에 있는 그거를 온 힘을 다해서 내가 태운 물건이 뭐가 있나 뒤적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온 힘을 다할 진짜입니다. 그래가지고 어떠한 불꽃에 이렇게 태운 게 있었겠죠? 여기를 이렇게 찾아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이 손이란 뜻의 이건 지휘봉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지휘봉이라고 해가지고 어떠한 손으로 지휘봉을 든 모습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한자는 윤이라는 은가가 있고요. 주로 성씨를 나타낸 성씨 윤자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지휘봉을 든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성씨 윤자에 대해서 정말 할 말이 많지만 하필 또 이제 오늘 그러한 이슈들이 이제 생겨나가지고 좀 마음이 착잡하죠. 그래가지고 어떤 말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앞으로 잘 되길 바라야겠죠. 네, 어쨌든 힘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성시 윤자라는 한자에서 오른손으로 지휘봉을 든 모습이에요. 그래갖고 여기에서 말하다가 들어간 거죠. 그래서 지휘봉을 든 사람이 무언가 말을 하면서 어떠한 백성들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임금 군자입니다. 임금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군신, 단군신하, 부군 뭐 이러한 단어를 만들 때 사용하고요. 여기에다가 이거는 마을이겠죠? 오른쪽에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우, 부, 방이라는 그 명칭이 있고요. 임금이 다스리는 어디겠어요? 마을. 다시 말해 고을이란 뜻입니다. 고을. 문자가 됐고요. 이건 양이죠? 그래서 임금 혹은 오른손에 지휘봉을 든 사람이 양떼를 이렇게 몰아가지고 다스리는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양무리를 뜻하는 무리군자예요. 그래서 이 고을군자나 이 무리군자는 되게 많이 쓰겠죠? 그래갖고 이 한자 같은 경우에는 학군, 군집, 군중 뭐 이러한 단어들을 만들 때 사용합니다. 그래서 임금군자에서 또 이렇게 파생이 된 거겠죠? 자, 그 다음 한번 볼게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자, 이것도 방금도 얘기했듯이 손이죠? 손으로 자, 뭘 잡은 걸까요? 하나, 둘, 셋.
붓입니다. 그래서 붓을 잡은 모습을 나타내서 붓율입니다. 음가에 따라서 율도로 되고요. 그래가지고 붓이라는 뜻의 한자가 돼갖고요. 어떠한 거를 이 한자 같은 가다라는 뜻이죠. 가다, 행하다, 실시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걸 행하냐면 붓으로 어떠한 것을 써놓은 것을 행하는 법률입니다. 법률율자. 법률이란 뜻도 있고 어떠한 일정한 음에 관련돼 가지고 만들어지는 음률이란 뜻도 있어요. 음률, 율이 돼 가지고 당연히 법률, 음률이란 단어를 만들 때도 쓰고 율법, 율동. 그다음에 요즘에는 게임에서도 좀 많이 나오는 게 계율이라는 그 정해진 법칙 같은 거겠죠. 그래가지고 계율이란 단어를 만들 때도 사용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대나무죠. 무슨 붓인데 뭘로 만든 것? 대나무로 만든 붓입니다. 그래가지고 붓, 필이 됐어요. 글씨란 뜻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분필. 분필의 분자는 당연히 가루 분자겠죠. 가루를 엮어서 만든 그 필기도구 같은 거니까요. 그리고 지필하다. 필기하다. 그다음에 필답. 무언가를 써가지고 답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러한 단어를 만들 때 쓰고요. 여기에다가 이것도 역시 써가다, 써내다. 가다라는 뜻의 한자인데 붓으로 어떻게 한 거예요? 무언가를 길게 적어가면서 어떻게 정책을 할지 무언가를 이제 세운다는 걸 세울 건자. 건물을 세우다, 정책을 세우다 뭐 이러한 의미 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건물, 건립, 재건, 무언가 다시 만든다는 걸 말할 때 쓰는 거고요. 자, 그리고 사람인자죠. 사람인 왼쪽에 들어가기 때문에 변. 사람은 몸을 바르게 세워야 건강해지니까 건강할 건자. 그래서 건강이라는 단어를 만들 때 쓰겠죠. 건전하다. 이런 것들이요. 자, 그 다음 한자 보겠습니다. 여기에다, 이 붓에다가, 여기 아래 있는 거는 뭔가 획을 더 추가하면서 어떻게 돼요? 뭔가 더해졌죠? 그래갖고 한번 살펴보면 이거에다가 여기까지. 우선 이 한자 같은 경우에는 붓을 이건 말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말하다. 글로 쓴 걸 이렇게 붓으로 이렇게 말하듯이 무언가를 쓴다. 쓸 서자. 쓰다. 쓰여진 글이라는 의미도 돼. 글. 서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서당이라는 단어를 만들 때 쓰는 거고요. 글을 배우는 곳. 여기에다가 어떠한 글을 쓸 때 붓으로 이건 해란 뜻으로도 쓸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의 식으로 한번 해석해 보면 아침에가 뜰 때 붓으로 이렇게 무언가 써가지고 붓을 써가지고 이제 계속해서 글을 써요. 근데 아침에서 뭐가 된 거예요? 갑자기 낮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글을 쓰는데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그래서 아침이었다가 붓으로 이렇게 글을 열심히 쓰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낮이 됐어요. 낮. 주자가 돼가지고 주간, 주야, 주행 뭐 이러한 그 낮이라는 한자어를 만들 때 낮과 관련된 한자어를 만들 때 사용하는 거고요. 여기에다가 이거는 밭전자가 됐죠. 한 획을 더 그어가지고요. 그래서 밭 같은 곳에다가 장난 삼아서 이렇게 그림 같은 걸 나타내요. 그림, 화가 됐습니다. 화가, 화실 이러한 단어들을 만들 때 쓰는 거고요. 다음에 이제 그 약자가 있거든요. 약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씁니다. 이런 식으로 써가지고 줄여서 쓰기도 하고요. 여기에다가 팔이 들어갔죠? 그래서 그림을 그리듯이
자, 그림을 그리는데 칼로 뭔가 조각을 새겨서 그은 거예요. 그을. 획자입니다. 그래서 획순이란 단어를 만들 때 써요. 획순도 이제 사실 칼도방이 없어가지고 쓰는 경우도 있지만 일단은 이렇게 쓰는 게 일단 정설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획일적이다. 계획이 있다. 기획이 있다. 뭐 이러한 단어를 그래서 뭔가 꾸민다라는 말을 만들 때 쓰는 거고요. 획순이라는 단어를 만들 때도 일단은 이거 두 개를 다 써도 상관없지만 일단 칼도방까지 들어가는 게 원칙이다라고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한자 같은 경우에는 별을 손으로 잡는 모습이거든요. 손으로 어떠한 벼 같은 거를 이렇게 잡는 모습이에요. 잡을 병이에요. 그래서 잡다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갖고 어떤 것들을 잡는데 뭐를 잡냐? 별을 잡는 김에 별을 이렇게 수확하기 위해선 낙 같은 것도 같이 잡아야겠죠? 그래가지고 같이 별을 이렇게 잡는 김에 낫도 같이 잡아가지고 겸해서 잡자. 겸하다라는 뜻이에요. 겸할, 겸자. 그래서 한 손으로 할 거를 양손을 같이 쓰면서 뭔가를 해나간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뭔가를 겸하다라는 의미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말씀 원자를 붙여가지고 말을 함으로써 말뿐만이 아니고 학식, 지식이죠. 지식이나 인품, 인품이 뭐예요? 다시 다른 말로 인성이죠. 인성까지 겸한 거죠. 겸해서 이 사람이 되게 그 건방지지 않고 겸손한 사람을 뜻하는 거예요. 겸손할, 겸자. 겸손하다, 겸양, 겸허한 자세를 가져야 된다. 이러한 단어들 만들 때 쓰는 거고요. 여자녀자 있죠? 이거는 자, 원래 그러면 안 되겠지만 남자 한 명이 여성 2명 이상을 이렇게 사귀면 어떻게 됐어요? 여자 입장에서 어떻겠어요? 이 남자가? 엄청 싫겠죠? 그래가지고 싫어한다는 뜻의 싫어할 점자. 그래서 여성이 이 여성 한 명이 이제 다른 여자랑 사귀나 안 사귀나 의심하는 거겠죠? 의심할 점자. 주로 싫어하다라는 의미를 좀 더 많이 써가지고 혐오하다. 누군가를 혐의가 있다. 혐의가 있다라고 할 때 혐의는 의심하다는 뜻이고요. 혐오하다 할 때 혐자는 싫어하다겠죠? 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해석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는 집이란 뜻 한자에 집안일이라고 해가지고 집안일까지 겸해서 생활 자체가 청렴하다. 청렴할 염자. 그리고 이제 집안에 이렇게 살면서 검소하게 살아가기 때문에 값싼 물건들만 이렇게 찾아가 잘 구매한다. 값쌀 염. 값이 싸다라는 의미로 좀 더 많이 써요. 그래서 염가. 저렴하다. 정말 저 사람 염치가 없네. 염치. 부끄러운 마음이거든요. 근데 염치가 없다는 건 얼굴에 철면피를 깔았다는 거겠죠. 그래서 염가, 저렴, 염치할 때 쓰는 한자입니다. 그 다음 한자 볼게요. 이 한자 같은 경우에는 고슴도치 머리라고 해석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일단 머리라고 해석해 볼게요. 머리를 혹은 손을 이거 수건건자인데 쓰레받기라고 생각해 볼까요? 네, 쓰레받기에 이걸 덮다란 뜻이죠. 덮다. 쓰레받기를 이렇게 손을 들고 어떻게 한 거였어요? 쓴다란 뜻이기도 한데 어쨌든 머리란 뜻도 있기 때문에 이 쓰레받기라는 의미도 있고 하나의 빛도 돼요. 그래서 머리를 쓰다듬는 비의 의미를 나타내서 비자가 됐어요. 이 비도 되고 이제 쓰레받기도 되는데 자 그래가지고 이 손 숫자가 같이 들어가지고 손에 뭘 들어요?
비 혹은 쓰레받기. 쓰레받기를 들고 바닥을 쓸어낸다. 쓸소자. 무언가를 쓸어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소탕하다. 그래서 일수하다. 한 번에 이렇게 쓸어버린다는 건요. 그래가지고 그 일본에서 이소스르라는 말이 있어요. 지금 일본어 시간 아니니까 이소스르가 이 이소가 일소라는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한 번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쓸어버린다. 그래서 일망타진, 이치모다진이라고 하는데 일본에서도요. 일망타진. 한 번에 쓸어버린다라는 의미로서 일소라는 단어를 만들 때 사용합니다. 그리고 청소가 있겠죠. 그 다음 이건 여자녀자인데요. 여자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성이 비, 머리에 꽂는 그 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비를 꽂고 집안일을 하는 아내 혹은 며느리란 뜻이에요. 며느리 부가 됐어요. 부부라는 단어를 만들 때 쓰겠죠. 그 다음에 신부, 주부, 네, 이러한 단어를 만들 때 쓰고요. 이 한자 같은 경우에는 등뼈라는 뜻이거든. 등뼈. 뒤에 있는 척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등뼈를 쌓다라는 의미로도 해석이 되는데 쌓이고 쳐서 마치 비로 이렇게 뭔가 쓰레받기. 그러니까 비라는 말이 쓰레받기도 되지만 이제 그 빗자루를 의미하기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그래서 좀 잘못 설명한 것도 없지 않아 있는데 이건 그러니까 이제 그 쓰레받기랑 빗자루를 들고 청소한다는 의미로도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그 다시 말해 그 청소하는 도구로 이렇게 청소를 하는 아내의 모습 이렇게 해석해도 되고요. 그래서 일단 비 혹은 쓰레받기 해가지고 일단 비라는 의미로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비를 이렇게 들어가지고 언제 들어오나 하고 이제 여성이 기다리는 거예요. 돌아오기만을. 그래가지고 이렇게 쓰다가 남편이 언제 돌아오나 하는 걸 돌아오는 걸 기다린다 해서 돌아오다라는 뜻이 됐어요. 돌아올 귀. 돌아오다 돌아가다 다 됩니다. 귀가 돼가지고 귀가하다 귀양하다 뭐 이러한 단어를 만들 때 쓰겠죠. 네, 그래가지고 이거는 빗자루를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그 많이 쓰이는 것. 그 다음에 빗자루 옆에 있는 쓰레받기 혹은 이런 것들을 쓰는 무슨 그 빗자루로 요새 쓰고 있는 모습. 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한번 볼게요. 또 손이 들어갔죠? 손에 양손으로 무언가를 어떻게 하는 걸까요? 이와 같은 경우에는 양손으로 무언가를 덮는 거예요. 덮는다라는 의미도 있고요. 상황에 따라서는 이거 자체를 빗자루를 봐서 빗자루를 손에 들고 있는 모습 혹은 양손으로 뭔가 덮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갖고 사람이 들어가가지고 사람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양손으로 덮어나가면서 어딘가를 침범하는 거예요. 침범할 침자가 돼서 침범, 침공, 침략 이라는 단어를 만들 때 사용합니다. 오, 물이 들어갔죠? 그러면 물이 들어가면 어떻게 됐어요? 침이라는 음가는 그대로 갔고 물에 의해서 조금씩 쓸려 나가듯이 잠겨진다는 거예요. 잠길, 침자, 적실, 침자. 침수당하다, 침식되다, 침투하다. 다 물과 관련된 한자죠. 그래가지고 이제 잠길 침자고요. 이거랑 비슷한 의미 한자가 이런 한자도 있는데 잠길 침자거든요. 이것도 이거 두 개에 대한 차이점이 있긴 한데 이거는 다음번에 기회가 되면 설명을 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집이죠. 집에 나무 조각 있어갖고 자 청소를 하다가 이렇게 잠든 모습이에요. 근데 빗자루를 들고 청소하다가 본인이 잠든 거겠죠. 그래서
잠자다라는 뜻의 잘, 침이 돼서 침대, 침식, 네, 먹는 것과 먹는 것과 자는 것을 뜻하는 거 여기서의 침식은요. 먹을 식자를 써요. 그 다음에 취침하다 라는 단어를 만들 때 쓰겠죠. 자, 그 다음에는 이 한자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비란 뜻이에요. 그래가지고 두 개의 손, 양손으로 무언가 똑같이 빗자루를 드는 거겠죠. 그래서 이것도 빗자루, 해. 빗자루와 같이 생긴 해성해자. 해성이라는 단어를 만들 때 사용합니다. 여기에다 마음심자가 들어가가지고 이제 무언가 잡념 같은 거를 빗자루로 쓸어내가지고 이렇게 있는 거. 그래가지고 맑아졌다는 거예요. 밝아져가지고 어떠한 지혜가 생겨서 밝다. 지혜, 했자. 마음속으로 깨끗해지면서 그 깨끗해진 마음 사이로 지혜가 흘러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지혜라는 단어를 만들 때 쓰고요. 이 한자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집에서 손으로 회초리를 들며 입으로 갑자기 야, 너 뭐 하는 거야 하면서 소리치니까 어떻게 갑자기 소리치니까 아들이나 그 혼나는 대상은 당황스럽겠죠. 황당하다, 당황하다라는 단어를 만들 때 쓰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설탕이 들어가가지고 자, 쌀이 있는데 여기에 갑자기 엿기름을 넣은 거예요. 엿기름을 넣으면 뭐가 돼 있어요? 단맛이 나는 사탕으로 변하겠죠? 갑자기 사탕, 설탕, 쌍자가 됐어요. 당분, 설탕, 당도 이러한 단어를 만들 때 쓰고요. 여기에 흑도가 들어가가지고 흑으로 갑작스럽게 뭐를 만든 거예요? 연못을 만들었네요. 연못, 당자라는 한자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한자. 이 한자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밝다, 지혜의 자죠. 이거랑 이제 비슷한 의미의 한자로서 이거를 변형시켜서 만든 거예요, 이게. 마음속으로 무언가 지니고 있는 그래가지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무언가 삼가다라는 뜻도 있어요. 언행 같은 걸 삼가다라는 의미. 그래 빗자루로 뭔가 쓸면서 뭘 하지 말아야 될지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바뀌고 여기에다가 마음이 들어갔죠. 은혜라는 뜻을 갖고 있는 은혜 해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혜택이 주어지다. 수혜를 받다. 은혜를 받다. 뭐 이러한 단어로 만들 때 사용합니다. 여기에다가 벼라는 의미가 돼가지고 벼는 벼인데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삭이 된 거. 이삭이란 뜻의 이삭 숫자도 있다라는 것만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 한자 보겠습니다. 이 한자 같은 경우에는 손이죠. 손으로 갈고리. 자, 한 입으로 말하면서 갈고리를 들고 갈고리를 어디에? 손을 들면서 일을 하러 나가는 거예요. 사자. 일을 하면서 섬기니까 섬길 사자. 사고가 일어나다. 사리 분별할 때 사리라는 단어를 만들 때 쓰고요. 이 집에서 어떻게 한 거예요? 손이랑 사람이 들어갔죠? 손과 사람으로 이렇게 세워보는 나이 같은 거, 나이. 경자. 7번째 천간 경자.
그래서 천간이란 단어를 만들 때 그 경자, 네. 무기경신 할 때 경자입니다. 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손이죠? 손으로 만들다 입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손이죠? 이것도 손으로 가리켜요. 그런데 자, 입으로 말하면서 만드는 것을 무언가 만든 것을 입으로 이렇게 말하면서 손으로 이리저리 찾은 거예요. 찾을 진짜. 찾다란 뜻의 한자고요. 여기에다가 손에다가 이건 연못이거든요. 네, 연못에 어떠한 막대기로 노를 저어가지고 엄숙해진 상황, 엄숙할 숙이 됐어요. 그래서 숙연하다, 자숙하다 뭐 이러한 단어를 만들 때 사용합니다. 자, 그 다음 한자는요. 이거는 말 그대로 손톱의 모양을 본떠서 손 되게 많이 나오죠? 이 손톱의 모양을 본뜬 손톱 조자인데 한자 일부가 되면 이렇게 바뀌어요. 그래서 아래쪽에 이거 있죠? 이거 손톱이에요. 손톱이기 때문에 손이라는 의미로 다시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과 비슷한 이거는 오이를 모습을 본뜬 오이 걷자고요. 자, 이건 자식이 이제 부모를 잃어가지고 오이 하나가 덩그러니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 이제 달린 모양처럼 외롭게 있는 거예요. 외로울 자가 됐고요. 고독하다, 고립되다 라는 단어를 만들 때 씁니다. 또 자, 손톱이죠? 손톱을 세우다, 손이란 뜻도 있어요. 손으로, 자, 손인데, 오른손에 무기, 갈고리 같은 걸 들어가지고 상대방과 다툴, 진짜고요. 여기에다가 삼수변, 물이라는 뜻이 들어가가지고 물로 마치 다투면서 서로 이렇게 씻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누가 더 잘 씻나? 네, 이렇게 한번 해석해 볼게요. 그래서 깨끗하다는 뜻의 깨끗할, 정화하다. 이거는 경쟁이란 단어를 만들 때 쓰겠죠? 그 다음에 쟁취하다. 이건 정화하다. 그 다음에 정결하다 라는 단어를 만들 때 쓰고요. 이건 푸르다는 뜻의 푸를 청자죠? 푸르다란 뜻이 들어가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푸르고 깨끗하게 공정하게 경쟁을 하게 되면 불평이 없이 깨끗하게 이제 경쟁이 되겠죠. 그래서 고용하니까 고요할 점. 항상 문제가 있을 때는 항상 시끄럽고 고요하다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겠죠. 그래서 정적이 흐르다. 그다음에 진정되다 이러한 단어를 만들 때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건 세금자죠. 박물, 세외에 관련된 한자 만들어질 때 사용합니다. 그래서 다투는데 쇠를 들고 다투니까 쇳소리가 나겠죠. 쇳소리 쟁자. 그래서 쟁반이라는 단어를 만들 때 사용합니다. 자, 그 다음 이거 같은 경우는 자식과 손이라는 의미가 같이 포함된 거예요. 그래서 이 한자 같은 경우에는 뭔가 손으로 자식을 품어가지고 알을 까는 거. 알을 까고 기르고 미쁘다. 미쁘다라는 것 자체가 좀 예쁘다라는 의미가 비슷하거든요. 사랑스럽다라는 의미예요. 그래가지고 이와 같은 경우엔 자식, 아들이랑 손의 의미가 같이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삼수변이 들어가가지고 물이 있는데 이 튜브 같은 곳에 아들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뜨는 모습이야. 손을 잡고 튜브를 손으로 잡고 손이죠. 아들이 손을 잡고 물 위에 뜬다. 부상하다. 그다음에 부력, 무언가 뜨어지는 힘. 이러한 단어를 만들 때 쓰고요. 이 한자 같은 경우는 자, 아들 혹은 자식이 손을 어때요? 자, 꼭지 같은 거군요. 꼭지. 그러니까 이제 아이가 어머니의 젖을 물면서 있는 모습. 그래서 젖이란 뜻의 전유자예요. 우유, 분유, 두유. 그 우유와 관련된 한자를 만들 때 사용하고요.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알란자죠? 알란자여가지고 자, 알이 둥둥 떠다녔어요. 둥둥 떠다닌 거 뭐예요? 뭔가 깨져서 나왔다는 거겠죠? 그래서 알을 까다란 뜻의 알깔 부가 돼서 무언가 부화하다 라는 단어를 만들 때 사용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마지막 시리즈 손과 뭐겠어요? 나무겠죠? 자, 손을 통해서 나무에 있는 무언가를 캔다. 캘자가 됐습니다. 캐다란 뜻의 한자예요. 근데 이 캘자는 자, 무언가를 캔다는 거 어때요? 손으로 캐는 거겠죠? 그래서 손의 의미를 더 넣어가지고 강조시켜서 이 한자가 채자입니다. 채용하다, 채집하다, 채취하다, 무언가 채택하다 라는 단어를 만들 때 쓰는 거고요. 채택이랑 채용 같은 경우는 가를 채자겠죠? 무언가를 캐가지고 좋은 건지 아닌 건지 가려낸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어떤 캐다, 캔, 머릿결. 설악 사람이니까요. 머릿결처럼 빛나는 어떠한 머리를 이렇게 캐냈다는 거는 되게 뭔가 예쁘다는 뜻이겠죠. 이렇게. 네. 채색이 들어간 거예요. 채색. 무늬. 채. 다채롭다. 네, 광채가 나다. 다채롭다 할 때 이채를 쓰는 친구들이 있어요. 네, 이거를 쓰는 학생들이 간혹 보이는데 아이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한자어를 배우면 이렇게 헷갈리는 그 단어들도 이렇게 잡아가지고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거겠죠. 다채롭다, 광채가 나다, 채도, 세 개 정도를 나타낼 때 쓰는 거요. 자, 캐는 거는 캐는 건데 뭘 캐는 거 이거는 식물, 과일 종류와 관련된 한자가 만들어진댔죠. 그래서 캐기는 캐는데 뭘 캐냐? 나무를 캐는 거예요. 나물. 채자가 됐습니다. 채소, 채식, 야채. 이제 이러한 채소와 야채와 관련된 한자어들을 만들 때 사용합니다. 자, 그래가지고 오늘도 이렇게 한 번씩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번에도 기초적인 한자에다가 합쳐져가지고 여러 가지 한자들이 만들어졌죠. 그래가지고 이번 한자들도 잘 익혀가지고 한번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보는 것도 괜찮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리즈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